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왕궁 자연환경 복원 추진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보면 모두 3단계에 걸쳐 2036년까지 추진됩니다. 사업 대상 면적은 344만 제곱미터로 커졌고 소요 비용은 4,755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익산시는 대선 공약 반영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미국이 25% 관세 인상을 3개월간 유보하기로 하면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보조금 등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관세 인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왕궁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오늘 전문 용역 결과를 내놨는데요. 자연복원과 생태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연계하기 위해 사업 대상 면적과 소요 비용이 확대됐습니다. 익산시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선 공약 반영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왕궁 자연환경 복원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 3단계로 나눠 12년간 추진됩니다. 1단계는 단절된 생태축 복원과 서식지 조성 등 환경 복원이 중심입니다. 2단계는 세계 녹색공원 엑스포 개최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맞춰졌습니다. 3단계는 생태빌리지 조성과 스마트팜 구축 등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회복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 복원이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사업계획이 짜여졌습니다. 생태복원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생태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 연계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핵심과 완충, 지역사회 회복구역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돼 전체 면적은 344만 제곱미터. 소요 비용은 모두 14개 사업에 걸쳐 4,755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재원 확보 계획을 보면 국비 1,580억 원, 지방비 918억 원, 나머지는 민자유치로 충당해야 합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민자유치 가능성이 열려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민간 참여를 지금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들어왔습니다. 익산시는 6월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 용역 결과를 지켜보는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선 공약 반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에서도 조용히 되거든 알고 있는데 이제 빨리 그 마음대로서 이번에 대선 공약에 꼭 반영이 되도록. 지금까지 축사 매입 등에 1,600억 원이 투입된 왕궁 축산단지. 이제 자연보건과 생태관광 등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5천억 원 규모의 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정부가 차세대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하면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는 지난 2023년 기술과 시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하이퍼튜브의 핵심 요소인 자기부상 추진기술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하면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가능성이 켜졌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예타 재신청을 목표로 국토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재작년 8월 파행 끝에 막을 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추진 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를 보면 전북자치도는 유지 준비, 운영과 관련된 현장 대응 미숙, 시설 부족 등 4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적발됐고 그중 6건은 징계, 23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조직위의 생활 서비스 제공 등 준비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과 함께 현장 점검도 형식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올림픽 유치에 나선 만큼 국제행사 운영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돌입했습니다. 용역은 사업비 1억여 원이 투입되며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오는 9월까지 진행합니다. 역대 올림픽 개최 사례를 포함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 여건과 대회 기본계획 검토, 경제적 정책성 타당성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군산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이들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익산 지식산업센터는 홀로그램 등 지역 전략산업의 기업과 기관을 집적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또 군산 새만금 기업성장센터는 임대형 생산공장과 기업 지원시설, 공동 사무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익산시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제외됩니다. 이번 제도는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 하루를 휴무로 전환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익산 인화동에 솜리문화의 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솜리문화의 숲은 연면적 1,500여 제곱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층은 시민 커뮤니티 공간, 2층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 전시 공간과 소극장이 각각 조성됐습니다. 한편 운영은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맡았습니다. 농어촌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유학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윤신혜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유학을 확대해 폐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도내 10개 시군 28개 학교 204명이 정부의 농촌유학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군산은 술산초 한 곳 3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도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거주시설을 발굴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효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관세 충격이 길어지면서 경기 악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전북도가 나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도내의 트럼프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480곳. 이 가운데 군산은 91곳으로 지난해 미국 수출액은 4,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세 25%가 붙으면 1,000억 원가량을 미국에 내야 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 지역 경제에 직격타는 불보듯 뻔한 상황.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해 완성차, 철강제, 2차 전지 등의 수출이 위축되면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은 발주량 감소, 가동률 저하, 근로시간 단축, 인력 부족 조정 등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은 껐지만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의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수출 다각화와 지원금 확대 등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국가 간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는 쉽지 않아 아직은 관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자재비 인상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 산업에 연결된 하청 기업들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고용유지 보조금, 납품 단가 조정 권고 등의 단기적 대응책과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90일 동안 유예된 미국의 관세 25%, 관세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경찰서 새청사 건립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와 군산원예농협은 지난달 수송동 공판장 부지 4,600여 평을 청사 이전 부지로 매입하는 데 협의했습니다. 앞서 군산원협은 이사회 등을 거쳐 해당 부지 매각을 의결했으며 경찰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비 확보를 위한 절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993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협소한 공간과 주차난, 교통 접근성 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기여도에 따라 지원 사업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의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차등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동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책임성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 프로젝트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5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0명을 선발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생 로드맵 설계와 스트레스 관리, 자기긍정 훈련, 입사 지원서 작성, 면접 취업 전략 등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익산시 청년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송악동 도시재생 주민단체가 전북자치도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푸른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 단체는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와 도시농업체험장인 자원순환형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1년 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3월 고용률은 62.7%로 1년 전 64%와 비교해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올랐고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16.6%와 농림어업 8.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2.6%가 감소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이음학기 시범운영 기관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이음학기 운영기관은 지난해 도내 59개 원에서 올해 118개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음학기는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도 완화해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군산시 청년들이 청년동아리 지원 공고에 참여할 10개 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 18세부터 39세 청년 3인 이상 동아리로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홍보, 지역 상생, 2차 전지 등이며 선정팀에는 팀당 100만 원의 활동비와 행사 참여 보상이 주어집니다.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청년등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국내 농가 수익으로 환원시키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업체가 거두는 이익금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들여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할당 관세와 FTA 등으로 제조업은 활성화됐지만 정작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주 지역 성범죄자가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 완산구에 사는 53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어 익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으나 3시간여 만에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전주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훼손과 도주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에 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서 금품 등을 훔친 혐의입니다.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SNS 게시물 등을 유족이나 관계자가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신영대 의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 처리 방법을 지정하고 사망 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추모하거나 보존하려는 유족들이 늘고 있지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약관에 따라 개정을 삭제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을 앞두고 전북도의 공식 의견을 해양세산부에 초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열린 해수부 실무협의회에서 전북도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전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해수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된 열차 관광이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한 1박 2일 임시열차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번 관광 상품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운영되며 일반 관광객 180여 명과 자전거 여행객 60명을 모집합니다. 관광객들은 전용 열차를 타고 익산에 도착한 후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학생들은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사락장학재단은 오는 18일까지 참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교장 추천과 온라인 접수, 학교방 청소년센터 추천 3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학년별로 학습 코칭과 진학 방향, 진로 탐색, 심화학습 코칭 등이 제공됩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후보시설 승진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 교사인 자녀를 장학사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뇌물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앞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전주역에서 화물열차 한량의 뒤쪽 바퀴 1개가 이동 중 궤도에서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은 버스 2대를 투입해 열차 이용객들을 수송했으며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복구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립예술단의 창작극 서쪽 남자 동쪽 여자가 전주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2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이 작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쪽 남자 동쪽 여자는 익산의 대표 설화인 서동요를 소재로 한 창작 공연으로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달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태권 유랑단 녹두에 대한 화합 형식으로 공연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는 7월까지 찾아가는 반다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반다비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 등과 협력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1도, 익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3도에서 24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익산은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 주간 최고 24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토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1.5m로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